안녕하세요. 학부모가 만들고 학부모와 소통하는 학부모당 TV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저는 21년차 워킹맘 임선정입니다. 학부모당 TV는요, 아이들과 함께 성장하는 학부모를 지원하기 위해 학부모의 학교 참여를 지원하고 맞춤형으로 학부모 교육을 제공하는 서울 학부모 지원센터에서 주최하는 방송입니다. 나의 꽃길 인생은 어디로 간 걸까? 행복한 결혼 생활을 꿈꾸며 결혼했는데 이렇게도 파란만장할 줄은 꿈에도 몰랐다. 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눌 텐데요. 오늘 함께한 분들 만나보겠습니다. 학부모님들을 대상으로 하는 방송인인 만큼 자녀들의 나이도 함께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크루징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중학교 3학년, 1학년, 초등학교 3학년 세 자매를 키우고 있는 크루징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영화보기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중학교 1학년, 초등학교 5학년 두 딸을 둔 워킹맘 영화보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두 분 귀한 시간 내주셨는데요. 요즘 각자 힘들고 또 어려운 일들 있으시잖아요. 오늘 좀 편안하게 이야기 풀어나가 보겠습니다. 결혼 후 살다 보면 아이들과도 또 남편과도 또 어려운 일들 있는데 혹시 크루즈님 어떤 일 있으실까요? 저는 애가 셋이다 보니까 옆에서는 다 애들 때문에 힘들겠어 하지만 저는 남편 문제로 힘든 부분이 있어요. 남편 어떤 일일까요? 저희 남편은 제가 늘 차려주는 밥상인데도 그 밥상 반찬의 출처를 궁금해하지 말라고 제가 결혼해서부터 그렇게 말했는데 왜 해주는 것마다 이거 당신이 한 거야? 이거 언제 한 거야? 심지어는 이거 쉰 거 아니지? 이렇게까지 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런 말들을 쏟아내는 걸까요? 그런 말 들으면 너무 화나잖아요. 당신이 그럼 해서 먹어라는 말이 이제 목구멍까지 나올 정도로 분노가 이제 올라가는데. 맞아요. 그렇게 생각만 하다가 말이 나오면 이제 싸우게 되는 거예요. 아니 우리 남편도 자기는 운동을 1도 안 하면서 운동하고 오는 저희 레깅스 바지를 보면서 엉덩이가 젖었다 이러는 거예요. 아니 나이가 먹어도 여잔데 외모 지적은 정말 상당히 자존심이 상하더라고요. 아이들이 옆에서 그랬어요. 아빠 선 넘었다. 너무하셨어. 그래서 영화보기님 뭐라고 하셨어요? 자기가 할 소리는 아니라고 제가 말했거든요. 아니 우리도 뭐 멋진 남자들 근육남들 좋아하지 않나요? 아니 불룩한 배를 가지고 나한테 할 소리는 아닌 것 같아요. 아니 솔직히 엄마들 운동할 마음의 여유 또 시간적 여유가 어디 있나요? 맞아요. 아이 키우고 일하고 또 살림하느라 엄청난 에너지를 소비하고 있잖아요. 그 남편의 다정한 말 한마디 듣고 싶은 우리 마음 왜 그들은 몰라주는 걸까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힘든 일이 어디 한두 가지겠어요. 아이들 키우면서 정말 어렵고 답답한 상황들 정말 많거든요. 크루징님, 아이 키우면서 힘들었던 일은 어떤 게 있으세요? 그 세 자녀 키우다 보면 보통 일이 아닐 거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솔직히 중3, 중1 딸들을 키우고 있지만 크게 사춘기로 부딪히거나 하는 일이 별로 없어요. 애들이 많아서 그런지 서로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는 것 같아서 아이들한테 참 고맙죠. 중학생이면 모든 부모님들이 그 나이 때 되면은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될 줄 몰랐다고 너무 힘들다고 하루하루 버티기가 너무 고생스럽다라는 얘기 많이 하는데 크루즈님 네 비결이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부모님도 자녀들도 소통이 잘 되고 있다라는 신호일 것 같은데요. 네, 그런데 문제는 저예요. 제가 공감 능력이 정말 1000%쯤은 되나 봐요. 애들이 힘든 일이 있으면 저는 그대로 감정이입이 돼서 객관적으로 상황 판단이 안 돼요. 어떨 때는 제가 아이들보다 더 힘들어하고 속상해한다니까요. 저도 그 마음 정말이에요. 그게 엄마 마음이거든요. 막내가 한 번은 달리기를 하고 왔는데 뒤에서 남자친구가 민 거예요. 그래서 무릎을 되게 크게 다쳤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사과를 그 아이한테 꼭 받아야겠다고 생각하고 사과를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친구는 그냥 오히려 비실비실 웃으면서 이제 애 속을 긁어놨나 봐요. 그래갖고 그 얘기를 전해 듣는데 제가 너무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에 대해서 막 뭐라고 했었나 봐요. 아니 그런 일 있으면 진짜 엄마가 너무 속상하잖아요. 네, 그런데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무릎을 살짝 또 다쳐왔더라고요. 근데 이번에는 자기가 혼자 넘어져서 잔디에 쓸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다음날 담임 선생님한테 전화를 받았어요.
어머님 너무 속상하시죠? 예전에 달리기 하면서 남자친구가 밀어가지고 진짜 무릎을 크게 다쳤었는데 이번에는 또 다른 친구가 껴안다가 좋다고 껴안다가 넘어져가지고 잔디에 쓸렸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분명히 혼자 잔디에 쓰러져서 했다고 했었는데 그렇게 선생님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아이가 세 딸 중에 막내라서 엄마가 마음이 아플까봐 그렇게 얘기했나 보다고 생각이 굉장히 깊은 것 같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머, 막내가 그렇게까지 생각을 하다니 정말 기특하고 예쁜데요. 네. 그래서 되게 기특하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아이한테 친구 때문이 아니라 너 혼자 분명히 넘어져서 잔디에 쓸렸다고 하시던데 왜 그런 작은 거짓말을 했을까? 그러고 물어보니까 의외의 답변을 들었어요. 이유가 있어요? 궁금한데요. 저희 막내가 말하기를 사실대로 엄마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면 또 그 민 친구가 엄마가 진짜 미워할 거잖아. 응? 엄마 나는 그 친구 진짜 좋아하는데 엄마가 그 친구 미워할까 봐 그런다고 미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울더라고요. 어머나, 솔직하게 말하면 엄마가 자기 친구 싫어하게 될까 봐. 그래서 그런 거군요. 네, 제가 큰아이들 문제에도 깊게 관여해서 이입하면 늘 저희 큰아이들이 엄마 또 시작이다. 무슨 말을 못해. 그렇게까지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진짜 아이와 저를 분리하는 작업이 필요한데 저는 그게 그렇게 힘들어요. 사실 저도 그랬어요. 아이는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다 엄마한테 쏟아내고 머릿속에서 아이는 깨끗하게 지운 것 같은데 어쩌다 저는 그것을 잠도 못 자면서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일부러 그런 건 아니었는데 이게 아무래도 내 아이의 일이다 보니까 엄마가 아무래도 감정적으로 과몰입이 된 것 같아요. 근데 어느 시점에 제가 직장 일이랑 좀 다른 일로 같이 이제 겹쳐서 일하게 되면서 일이 굉장히 분주해지고 바빴어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아이에게 쏟아졌던 그 감정들이 차차 이제 자연스럽게 좀 사라지더라고요. 영화복님은 이제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아이와 자신을 분리해 나갈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저는 아이들끼리 이렇게 다투면 이게 어찌해야 되나 갈팡질팡할 때가 많거든요. 그죠? 저도 아이들 다툴 때가 정말 제일 힘들고 그걸 중재하는 일은 정말 제일 힘든 일 같아요. 저희 아이들이 이제 5살 남자아이 또 8살 여자아이인데 애정어린 표현을 하고 막 좋아서 막 이렇게 놀다가도 감정이 이제 격해질 때가 있어요. 이제 자기들이 보고 싶은 TV를 서로 보겠다고 하거나 또 놀이 순서를 정하다가 또 엄마 쟁탈 좀 벌이다가 서로 엄마 무릎에 앉겠다, 엄마 옆에 앉겠다 이제 이러면서 너무 이제 무섭게 싸울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이제 그럴 때는 아직 아이들이 어린데 벌써부터 이렇게 싸우면 나중에 청소년 사춘기 되면 얼마나 심해질까 이제 이러면서 걱정이 너무 많이 되는 거예요. 네, 아이들이 자라면서 갈등이 일어난 건 당연한 건데 그럴 때 엄마로서 어떻게 갈등을 대하는지가 중요하다는 걸 우리 회복적 실천 길잡이 교육을 들으면서 정말 크게 깨달았어요. 맞아요. 이제 아이가 동생 싫어. 또 나 미워.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저도 모르게 어디서 그런 나쁜 말을 해. 누나한테 어떻게 그래? 뭐라든지 동생한테 빨리 사과해. 누나가 돼가지고 막 이렇게 누르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 이런 갈등 상황일 때 불편한 감정이 올라오면 그걸 좀 잘 해결할 수 있는 방법 또 그런 시간을 보내게 해줘야 되는데 저도 모르게 착한 아이로 커야 된다라고 주입을 하고 있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해 보면 제가 회복적 실천 길잡이 교육을 신청하게 된 것도 이런 갈등 상황에서 조금 더 지혜롭게 잘 풀어나갈 수 있는 중재자 역할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도 있었고 또 고백하자면 제가 뭔가 이렇게 불안하고 힘들고 화가 나는 상황들이 있으면 저도 모르게 소가리를 하거나 내 마음을 제때 제대로 표현을 못하고 살아왔더라고요. 그래서 조금은 당당하게 당신과 내 생각이 좀 다르다라는 걸 좀 얘기하고 싶은 그런 욕구도 있었습니다. 저도 이 교육을 좀 통해서 부모가 감정적으로 좀 화를 내고 불편한 상황을 사실 엄마들은 그 상황을 좀 빨리 끝내려고 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아이들한테 억지로 화해를 시키게 되면 아이는 아직 자신한테 풀리지 않은 그 불편한 감정들을 계속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 아이의 마음을 생각할 때 답답하고 그리고
둔한 마음까지 가질 수 있겠구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아요. 부모든 아이든 서로에게 늘 만족하고 늘 행복할 수는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영화보기님 혹시 어떠세요? 아이들이랑 있을 때 좀 갈등을 좀 지혜롭게 잘 해결해 본 상황이 있으실까요? 우리 아이들은 밥을 먹으려고 식탁에 앉으면 그렇게 자주 다퉈요. 다투는 이유도 너무나 다양하고요. 이전에는 엄마인 제가 너무 자주 버럭했어요. 우선 화를 냈었거든요. 아니, 음식을 차리고 준비한 엄마한테 감사는 고사하고 별것도 아닌 사소한 일들로 너무 다투고 싸우니까 저는 그냥 한숨만 나더라고요. 음, 아이들이 좀 그래요. 이제 엄마 마음을 모르는 것 같아서 속상할 때가 좀 많죠. 맞아요. 네, 회복적 실천 요 교육을 통해서 갈등 상황은 언제나 일어나는 거고 또 내 아이만 우리 가정만 특이해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는 거를 좀 알게 됐어요. 사실은 거기서부터 저한테는 큰 위로가 되었고요. 그러면서 아이들과 약속을 좀 제가 제시를 했어요. 아침 밥상에서만큼은 나의 나쁜 감정 그리고 상대가 속상한 말은 우리 아침 시간만큼은 피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아이들이 좀 수긍을 했고 같이 해보기로 했었거든요. 엄마의 의도를 아이들이 알았나 봐요. 영화보기님의 그 약속은 저도 좀 공감이 되는데요. 하루를 시작하는 시간인데 안 좋은 마음으로 출근하고 아이들 학교 등교하고 하면 다 속상할 것 같아요. 정말 그렇죠. 그렇게 해서 시작을 했는데 엄마 아이 이야기에 아이들이 참 공감을 해주고 사실 큰 기대는 하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약속을 지켜주고 또 같이 함께 해나간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했어요. 그렇게 시작하면서 차차 다투는 횟수가 적어지더라고요. 좀 놀랍기도 하고요. 신기하기도 했어요. 아이들은 사실 엄마가 감정적으로 쏟아내는 말들보다 아이들과 소통하면서 같이 해결하려고 할 때 내가 엄마한테서 존중받고 있구나 이것을 느끼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공감해 줄 때 우리 아이들은 좀 더 긍정적으로 사고하고 약간 생각을 하고 사고를 하고 또 행동을 하는 걸 제가 좀 깨닫게 됐어요. 네, 공감과 경청은 소통하는 데 중요한 열쇠가 되기도 하죠. 이쯤에서 여러분들한테 궁금한 점이 또 있습니다. 엄마들의 목표, 어떤 엄마로 아이들한테 기억되고 싶은지 목표가 좀 궁금해지는데요. 영화보기님, 어떤 엄마가 되고 싶으세요? 네, 저는 친구 같은 엄마 되고 싶어요. 전적으로 우리 아이 편이 좀 되어주고 싶고요. 잘잘못을 좀 가르기보다는 우선 우리 아이들 감정을 좀 읽어주고 싶고 공감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은 좀 제가 말하는 것보다 아이 이야기 많이 들어주는 걸로 제가 스스로 좀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음, 저는 아이들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엄마가 되고 싶어요. 힘든 일이 있을 때 아이들이 제일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저였으면 하거든요. 아이가 하는 말에 늘 귀 기울여 들어주고 진심으로 공감해서 아이가 그 어떤 대화도 저와 즐겁고 편안하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한마디로 아이에게 가장 든든한 친구 같은 엄마가 되고 싶어요. 영화보기님 그리고 크루즈님 가지고 있는 목표가 제가 목표라 너무 똑같아서 놀랐는데요. 저도 친구같이 편안한 엄마가 되고 싶어요. 자신들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응원해주는 엄마, 내면이 강한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게 기다려주는 엄마, 믿고 기다려준 그런 엄마로 기억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 아이들과 대화 나누고 소통하는 것처럼 경청하는 노력이 필요한데 혹시 평소라면 남편과의 다양한 또 어려움이 있잖아요. 이런 상황이 있을 때 좀 더 잘 풀어낸 일화가 있으신 분 있으실까요? 저 생각나는 일화가 하나 있는데요. 1박 2일로 갯벌 체험을 하고 제가 운전을 해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다들 갯벌 체험 가보셨죠? 진짜 힘들잖아요. 그래서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집에 가서 바로 저녁 식사를 차리기가 너무 힘들 것 같더라고요. 그럼요. 여행 다녀오면 엄마도 그 짐풀 생각만 해도 정말 피곤해요. 근데 저녁밥을 어떻게 차려요? 그래서 남편한테 우리 오늘 저녁 간단하게 자기가 좋아하는 집 앞 국수집 가서 저녁 먹고 들어가는 거 어때? 했더니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하루 온종일 내 나가 먹고 또 외식?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또 이제 기분 좋게 맞아 여행 내내 아이들 챙기고 나 챙기느라 너무 고생했어 힘들지? 야 앞에 나가서 국수 하나 먹고 오자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좋아요. 제 말이요. 그 순간 섭섭하고 화가 났지만 그래도 꾹 참고 아무 말 안 했어요. 어차피 말해봤자 싸움으로밖에 번지질 않거든요. 저라면 한 번 붙었을 것 같아요. 와, 대단하신데요. 원래 같았으면 그랬을 거예요. 근데 그날은 아무 말 않고 그냥 집에 들어왔어요. 진정된 다음에 생각해보니까 주말에서 자기도 되게 쉬고 싶었을 텐데 애들 셋 다 데리고 다 가가지고 함께 해준 그 시간이 너무 고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냥 밥 한 끼 그걸 못 해주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신랑이 좋아하는 김치찌개, 계란 후라이까지 준비해줬어요. 아니 어떻게 그런 생각을. 저도 존경합니다. 그러게요. 그날 남편한테 자기야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김치찌개하고 달걀 후라이도 2개나 했다. 그랬더니 놀란 표정으로 저를 보더라고요. 자기도 피곤해서 주말에 그냥 집에 있고 싶었을 텐데 함께 해줘서 고마워. 그렇게 했더니 남편이 씩 웃더라고요. 크로식님의 그 애교 비결인 것 같은데요. 남편이 멋쩍으면서도 기분이 굉장히 좋았을 것 같아요. 그랬나 봐요. 그날 저녁 먹으면서 맛있다. 진짜 맛있다. 당신이 끓여준 김치찌개만 평생 먹고도 살 수 있을 것 같아.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무 뭉클한 사연인데요. 하마터면 여행 잘하고 와서 싸움으로 크게 번질 뻔했었는데 욱한 걸 참고 멈추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좀 나누어주고 들어줬던 게 도움이 되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사실 남편이 밉다가도 양육 문제로 아이들에 관해서 같이 이야기할 땐 내 편이라는 느낌도 들고 동행자라는 느낌도 들고 든든한 존재로까지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 잔소리만 빼면요. 남편과의 맞아요. 갈등도 제가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면 별거 아니거든요. 아니 그리고 제가 뭐라고 한다고 달라지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어쩌다 한 번씩 이런 생각도 해요. 다 스트레스를 내가 몽땅 털어가지고 남편한테 풀고 있는 건 아닌지 동네북 같은 그런 느낌일 때도 있어요. 맞아요. 저희가 3월부터였죠. 갈등에 대해 배우고 또 회복적 실천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잖아요. 그 깨달은 내용과 또 오늘 방송 소감 나누면서 마무리 지어보려고 합니다. 저는 이제 갈등은 나쁜 것, 또 피하고 싶은 것으로 생각했다가 자연스럽고 또 나의 성장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다라고 이제 관점을 좀 바꿔봤거든요. 그랬더니 교육을 받고 난 전후가 좀 많이 달라졌는데 갈등 상황이 있을 때 그거를 생각하는 마음이 조금 편안해졌어요. 집에서부터 또 불편한 감정이 있을 때 얽혀있는 상황에 생각과 감정을 이제 남편과 아이들과 좀 잘 풀어나가 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제가 먼저 우리 가족 구성원들한테 안전한 창구가 되어줘야겠다라는 마음을 먹게 되었습니다. 크로징님도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갈등에 놓였을 때 상대방을 제가 바꿀 순 없잖아요. 자극에 반응하는 내 방식이나 생각, 행동에 집중하는 게 상황을 더 좋게 만드는 것이라는 걸 제가 깨달았어요. 또 남 탓을 한다거나 상황 탓으로 머물던 문제 해결 방식을 서로 필요로 하는 것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니까 오히려 문제가 되게 쉽게 풀리더라고요. 크로징님 말씀에 깊게 동감합니다. 영화보기님도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저는 저에게 이미 잘하고 있어라고 지지해주고 응원해주고 싶어요. 사실 아이들 키우면서 아이들이 아파도 내 탓, 준비물을 놓쳤을 때도 저에 대한 사실 원망이 굉장히 컸거든요. 아이들도 남편도 완벽한 엄마와 배우자를 원하는 것보다는 따뜻하고 공감해준 엄마, 공감해준 아내가 필요한 것 같아요. 오늘 두 분과 함께 오늘은 꽃길만 걸을 줄 알았니? 라는 제목으로 결혼 생활에 대한 어려움 그리고 갈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저희들의 남편이 나와서 남편들이 거침없이 자신들의 이야기를 좀 풀어나가 본다고 하거든요. 여러분들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교육학자 마렌 모리첸이 했던 말이 떠오릅니다. 우리는 대부분 위대한 일을 하지 못한다. 하지만 작은 일을 위대하게 해낼 수는 있다. 끊임없이 더 나은 내가 되기 위해
오늘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모든 엄마와 아빠를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학부모당 TV의 멋진 걸 임선정, 크루징 조윤영. 영화 보기 이영화였습니다. 모두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 용안에서 주방에서 혹은 야근하고 있나요? 어깨는 축 처지고 다리는 쑤셔오고 머리는 천근만근 마음도 누르는데 내 속삭임으로 행복의 주문 걸어 그대 맘을 밝혀줄게요. 따라하면 돼요. 카운터 줄게요. 어렵지 않아요. 단순하긴 해도 힘이 될 거예요. 행복의 주문